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한미군 대사관에서 한국어로 인해 큰 오해가 있어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외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이첼입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1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서울의 화려한 밤 풍경과 함께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모습에 넋을 잃었죠.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던 그날이 마치 어제 같습니다. 외교관이 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었어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외교 시험을 거쳐 마침내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첫 부임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효율과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성격이었어요. 모든 일에는 정해진 절차와 방식이 있고 그것을 따르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죠. 특히 외교 업무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문서 작성, 회의록 정리, 보고서 제출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왔습니다. 경제 성장이 빠르고 기술이 발달했으며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라는 정도였죠. 첫 몇 주 동안은 업무 적응도 수월했고 모든 것이 기대했던 대로 흘러갔어요. 대사관 내 한국인 직원들은 친절했고 제가 요청하는 업무도 정확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직접적인 업무 외의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한국인 직원들은 함께 모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왠지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언어적 장벽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한국어 실력은 기초적인 인사말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주말에는 혼자서 서울 곳곳을 탐방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에 감탄하고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한국 문화를 조금씩 익혀갔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업무적인 적응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은 업무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대사관 내 부서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디지털 소통 창구가 단순히 공지사항이나 간단한 안내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식적이고 간결한 태도를 유지했죠. 물론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네요. 첫날부터 저는 제 평소 방식대로 정확하고 간결하게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모든 문장은 완벽한 문법으로 그리고 항상 마침표로 끝맺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배워온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마침표 하나가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중요한 미팅 일정 변경 공지를 올렸어요. 간결하게 미팅 시간이 10시에서 11시로 변경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마침표를 찍어 메시지를 마무리했죠. 평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공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제 책상으로 한국인 동료 민지가 다가왔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레이첼 과장님, 혹시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물었죠. 민지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어요. 아침에 올리신 공지가 너무 차갑게 느껴져서요. 뭔가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공지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제서야 민지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마침표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한국에서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으면 차갑거나 화가 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문화적 차이가 단순한 언어나 음식을 넘어 이런 작은 기호 하나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메시지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동료들의 메시지는 대부분 마침표 없이 끝나거나 때로는 물결 표시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또 놀라웠던 것은 이모티콘의 활용이었어요. 공식적인 업무 이야기 중에도 자연스럽게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비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외교 업무는 항상 정확하고 공식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것이 단순한 비전문성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 같았어요. 민지의 조언에 따라 저도 메시지 끝에 마침표 찍는 것을 자제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의 메시지는 다른 동료들에 비해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이모티콘 사용이 저에게는 너무 어색했죠. 업무적인 대화에 웃는 얼굴이나 하트를 붙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직접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한국인 동료 지훈이 채팅방에 주말 등산 모임에 대한 공지를 올렸습니다. 모두들 참여 의사를 밝히며 다양한 이모티콘으로 화답했어요. 저도 참여하고 싶었기에 간단히 참석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죠. 그런데 잠시 후 지훈으로부터 개인 메시지가 왔어요. 레이첼 과장님, 등산 모임에 불편하신 게 있으신가요? 안 오셔도 괜찮아요. 저는 또다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참석 의사를 밝혔는데 왜 이런 질문을 받게 된 걸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메시지가 너무 단조롭고 감정 표현이 없어서 마지못해 참석한다는 인상을 줬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단체 활동에 대한 열정과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이 예의라는 점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작은 오해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대사관 내에서 차갑고 거리감 있는 외국인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업무 능력은 인정받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교류에서는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분명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해와 고립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는 자연스러운 농담과 이모티콘이 오가는 동안 저는 여전히 간결한 메시지만 보내고 있었어요. 때로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죠. 굳이 불필요한 말을 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 태도가 한국인 동료들에게는 무관심하거나 거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한국인 직원들은 함께 모여 식사를 했어요. 가끔 저를 초대하기도 했지만 대화가 한국어로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배려해서 영어로 말을 걸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한국어 대화에 빠져들곤 했어요. 결국 저는 혼자 먹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공식적인 회의가 끝나면 한국인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사담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죠. 저는 그런 자리에서 어색하게 서 있다가 결국 먼저 자리를 떠나곤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업무와 관련 없는 대화에 시간을 쓰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오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재미있는 사무실 일상 사진을 올리고 농담을 했어요. 모두가 웃는 이모티콘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저는 단순히 확인했습니다라고만 답했죠. 곧 채팅방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대답이 지훈의 유머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저에게 직접 물었어요. 레이첼 과장님, 혹시 저희랑 대화하기 싫으신 건가요? 저는 그 질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제 소통 방식이 그런 오해를 낳았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어요. 지훈에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말로만 부인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점 더 고립감이 심해졌어요.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인간적인 교류에서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었죠. 때로는 한국인 동료들 사이에서 저를 향한 시선을 느끼기도 했어요. 아마도 차갑고 거리감 있는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저 제가 배워온 방식대로 행동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주말에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미국인 동료들은 가족과 함께 왔거나 이미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서 서울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은 즐거웠지만 누군가와 그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카카오톡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어요. 부서장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고 모두가 축하 메시지와 케이크, 풍선 이모티콘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모티콘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민지가 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레이첼 과장님, 부서장님께 축하 이모티콘 하나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요? 다들 축하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디지털 표현도 중요한 예의와 관계 형성의 일부라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어색했습니다. 어떤 이모티콘이 적절한지, 얼마나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가장 무난해 보이는 케이크 이모티콘을 하나 보냈죠. 그러자 부서장님께서 바로 웃는 얼굴 이모티콘으로 답장해 주셨어요. 그 작은 교류에서조차 묘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업무적으로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관계가 업무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 형성되는 방식이 제가 익숙한 방식과는 너무 달랐어요. 어느 날 아침 대사관 내 한국인 직원 중 한 명인 수진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했고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도 있었어요. 레이첼 과장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어쩌면 업무적인 조언이 필요한 것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수진의 질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레이첼 과장님, 혹시 저희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다들 과장님이 저희를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 걱정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미국식 업무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모두들 걱정하고 있어요. 수진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불편해한다고요? 오히려 제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수진의 말을 통해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동안 한국인 동료들도 저와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제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고 오해했던 겁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오해가 양쪽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었어요. 수진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요. 특히 카카오톡에서의 소통 방식이 저에게는 낯설고 어렵다고 고백했어요. 수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업무적인 관계에서도 감정 표현이 중요하다고요. 딱딱한 메시지보다는 부드러운 표현과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화 이후 저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마침표 대신 물결 표시를 사용해 보기도 하고 가끔은 간단한 이모티콘을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본능적으로 공식적이고 간결한 메시지를 선호하는 저의 성향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상사인 마이클 부대사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마이클 부대사님은 오랫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은 베테랑 외교관이었어요. 레이첼, 요즘 적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대사님의 질문에는 단순한 안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마이클 부대사님은 친절하게 웃으시며 대답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조언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업무 능력만큼이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대사님의 말씀에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분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의 소통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비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만의 특별한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과 부드러운 표현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레이첼, 한국에서는 감정을 글로 표현하지 않으면 무례하게 보일 수 있어요. 관계를 맺으려면 말끝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대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차갑게 보였을지 상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이클 부대사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외교관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단순히 문서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죠. 레이첼, 당신의 업무 능력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외교는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에요. 기계적인 정확성보다 때로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대사님의 조언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동안 저는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만을 추구하며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관계 중심적인 문화에서는 이런 접근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이클 부대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 문화에 다가가 보세요. 특히 디지털 소통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관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대사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소통해 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효율성과 정확성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제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른 문화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관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들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감정을 나누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노력을 무시한 채 제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카카오톡을 열어보았습니다. 단체 채팅방에는 여전히 활발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이모티콘과 친근한 표현들이 가득한 대화창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변화해 보자고요. 단순히 표면적인 적응을 넘어 진정으로 한국 문화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것이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사관에 출근했어요. 이제는 동료들의 메시지를 단순히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관계를 담은 소통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모티콘 사용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메시지에 온기를 불어넣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변화의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중요한 회식 공지가 올라왔어요. 주말에 있을 대사관 직원들의 단합 회식이었죠. 평소라면 단순히 참석 여부만 간결하게 답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확인했습니다라고만 쓸까 아니면 뭔가 더 친근한 표현을 추가할까? 마음속으로 여러 번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부대사님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회식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모티콘을 추가했어요.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채팅방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레이첼 과장님, 드디어 이모티콘을 사용하셨네요. 우리 레이첼 과장님 완전 한국인 다 되셨어요. 민지의 메시지에 이어 다른 동료들도 축하와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에 놀랐어요. 제가 한 일은 그저 이모티콘 하나를 추가한 것뿐인데 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진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온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이 전보다 더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저를 식사에 초대하기도 했어요. 마치 제가 이모티콘 하나로 어떤 벽을 허물어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특별한 감정이 계속되었어요. 처음으로 카카오톡을 열어보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여전히 회식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여전히 이모티콘 사용이 어색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이상하게도 서울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전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마치 제가 이 도시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사관으로 향하는 길에 평소보다 더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여러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민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다가왔어요. 레이첼 과장님, 오늘 아침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우리 카페 괜찮은 곳 알아요. 저는 기쁘게 초대에 응했습니다. 카페에서 민지와 나눈 대화는 업무가 아닌 서로의 일상과 취미에 관한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 진정한 개인적 교류를 나누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지는 제 한국어 실력을 칭찬해 주었고 더 배우고 싶다면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감사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가 말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레이첼 과장님이 너무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져서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특히 카카오톡에서 항상 딱딱하게 대답하셔서 우리를 불편해하시는 줄 알았죠. 하지만 어제 이모티콘을 사용하신 것을 보고 과장님도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민지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해를 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외교는 공식 문서나 회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소통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과 관계를 담은 소통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모티콘 하나, 물결 표시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하던 금요일 저녁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대사관 직원들과의 첫 회식 자리였어요. 전에도 몇 번 초대받았지만 항상 어색함과 불편함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진정한 관계 형성의 기회라고 생각했고 기대감도 컸습니다. 회식 장소는 대사관에서 멀지 않은 한 전통 한식당이었어요. 좌식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경험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동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어로 진행되는 대화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동료들은 배려심 깊게 중요한 이야기는 영어로 통역해 주었고 저도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시도하며 노력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가 모여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한국의 전통주인 소주와 막걸리가 자리를 돌았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지만 문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한두 잔 함께 했어요. 그러자 더욱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건배사를 외치고 서로의 잔을 채워주는 모습에서 한국의 음주 문화가 단순한 음주가 아닌 관계 형성의 중요한 의식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식사 중간에 지훈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레이첼 과장님, 요즘 카톡에서 많이 활발해지셨네요.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걱정했었어요. 이제는 정말 편하게 느껴져서 좋습니다. 지훈의 솔직한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쓰는 것이 비전문적으로 느껴졌어요. 미국에서는 업무 대화에 감정 표현을 많이 넣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 고백에 주변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지가 물었어요. 미국에서는 정말 업무 대화에 감정 표현을 안 하나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간결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전문적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수진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정말 크네요. 우리는 오히려 메시지에 감정을 담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느끼는데 미국은 반대군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차이를 느꼈어요. 수진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식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서툴지만요. 그 말에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부서장님이 건배를 제안하셨어요. 레이첼의 한국 적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고 저는 깊은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이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근처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노래방 문화는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에 결국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에 모두가 환호했어요. 그 순간 느낀 일체감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노래방을 나와 헤어지기 전 민지가 제게 속삭였어요. 레이첼 과장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자주 이런 자리를 가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카톡에서 이모티콘 사용하는 거 정말 자연스러워 보여요. 저는 웃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디지털 소통 방식의 차이가 이렇게 큰 오해와 거리감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변화와 노력으로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회식 이후 대사관 내에서의 제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전에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과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었다면 이제는 서로의 주말 계획을 물어보거나 간단한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도 더 이상 어색한 외부인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모티콘 사용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웃는 얼굴이나 엄지척 정도만 사용했지만 이제는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동료들이 자주 사용하는 특유의 과장된 표현의 이모티콘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은 제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저 역시 이런 소통 방식에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업무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전에는 단순히 일의 결과와 효율성만을 중시했다면 이제는 과정에서의 소통과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관련 부서와 미리 친근하게 소통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과정이 실제로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부서 회의가 끝난 후 수진이 커피 한잔 하자며 저를 불렀어요. 카페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수진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레이첼, 오늘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대답했어요. 수진과는 이제 서로를 편하게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레이첼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레이첼이 우리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디지털 소통에서 우리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노력을 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심과 이해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외로운 외국인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진의 다음 말은 저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어요. 사실 외국인 상사들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서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디지털 소통에서요. 우리는 늘 외국인들이 차갑고 권위적이라고만 생각했죠. 레이첼이 먼저 다가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도 외국인 동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수진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저만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국 직원들은 외국인 상사들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느꼈고 저 같은 외국인들은 한국 직원들이 배타적이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오해의 중심에는 서로 다른 디지털 소통 문화가 있었어요. 레이첼, 한국에서는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요즘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관계 형성에 중요한 공간이 되었죠. 이모티콘 하나, 말투 하나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표현이 없는 메시지가 무척 차갑게 느껴졌던 거예요. 수진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놀라운 고백을 이어갔어요.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외국인 상사들과의 소통 방법에 대한 비공식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너무 친근하게 다가가면 무례하게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레이첼이 먼저 벽을 허물어준 덕분에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미국 외교관들 사이에 비슷한 조언이 돌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업무와 사생활을 엄격히 구분하니 너무 사적인 이야기는 삼가라는 내용이었죠. 우리 모두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네요. 수진과 저는 한참을 웃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적 오해가 외교 업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업무 능력보다 때로는 문화적 이해와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특별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제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은 외국어나 국제법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이런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사관으로 향하는 길에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웃음, 놀람, 공감, 슬픔까지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얼마나 감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디지털 소통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감정과 관계를 나누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이모티콘과 부드러운 표현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제 외교관 경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어요. 외교는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고 그 연결은 때로는 공식 문서나 회의가 아닌 일상적인 소통에서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직접 대화를 시작했어요. 단순한 업무 공지가 아닌 주말에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을 제안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개의 이모티콘과 함께요. 동료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고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또 한 단계 깊어졌습니다. 한국 생활 1년이 되어가는 지금 되돌아보면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효율과 합리성만을 추구하던 딱딱한 외교관에서 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더 균형 잡힌 외교관으로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한 디지털 소통은 이제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필요하다고 느꼈던 이모티콘과 부드러운 표현들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제 메시지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메시지에서도 종종 이모티콘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들은 저의 이런 변화를 신기해하면서도 한국 문화의 영향이라고 이해해 주었어요. 대사관 내에서의 제 위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업무만 잘하는 외국인 상사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동료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특히 최근에는 한국인 직원들과 외국인 직원들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자주 맡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소통 방식에서 오는 오해를 줄이고 더 효과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이죠. 지난주에는 워싱턴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제는 한국에서의 디지털 외교 전략이었어요. 그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최고의 외교 기술은 바로 진심을 표현하는 작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이모티콘 하나가 때로는 수십 장의 공식 서류보다 큰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여기서 배웠습니다. 보고서는 본부에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소통 문화에 대한 이해가 외교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부임하는 외교관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죠. 제 개인적인 경험이 다른 외교관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한국 생활에서 배운 교훈은 외교 업무를 넘어 제 삶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는 모든 소통에서 단순히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과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게 되었어요. 이런 섬세한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지난 주말 민지와 수진, 지훈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남산에 올랐어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제가 얼마나 차갑고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였는지 웃으며 회상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레이첼 처음에는 정말 마음을 열기 어려운 사람 같았어요. 특히 카카오톡에서 항상 마침표를 찍는 모습을 보고 다들 무서워했다니까요.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사소한 차이였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오해를 낳았는지 새삼 놀라웠어요. 그리고 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이 먼저 변화하려고 노력해준 덕분에 우리도 외국인 동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들이 차갑거나 거만해서가 아니라 단지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죠.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 부서는 외국인 직원들과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졌어요. 예전에는 상사로만 여겨졌는데 이제는 함께 일하는 동료로 느껴지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레이첼이었어요. 그들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단순히 한국 문화에 적응한 것을 넘어 대사관 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가 카카오톡에서의 작은 이모티콘 하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사진은 곧바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되었죠. 저도 자연스럽게 이모티콘과 함께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대사관으로 향하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외국 생활이 아니라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크게 성장하는 기회였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의 소통 방식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다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자 새로운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워싱턴 본부에서 보낸 메일이었는데 제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디지털 외교 전략에 관한 워크숍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강사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 제안을 읽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부임하든 항상 현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외교관이 되겠다고요. 특히 디지털 소통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외교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겠다고 말이죠.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외교란 결국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때로는 공식 회의나 문서가 아닌 카카오톡의 작은 이모티콘을 통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제게 낯선 외국이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속 작은 이모티콘들은 제가 이 도시와 그리고 이곳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